부동산 기사를 3개째 봤는데 더 아리송해졌습니다. 그쵸? 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사만 믿고 아니면 누군가의 카더라 통신, 누군가의 유튜브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동산 전망입니다. 전망에 관련된 기사와 제 해석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기사를 좀, 이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기사들은 제가 제 개인적인 해석과 함께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이런 것들만 확인하셔도 웬만한 일반인들 분들보다는 한 발짝, 두 발짝 정도는 앞으로 먼저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물 2년 11개월 만에 최다. 매물이 많아진다는 건 모든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수세가 다시 위축이 됐다. 살 사람들이 오히려 수요자가 줄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은 없는데 공급만 늘어났다. 서울 매물이 67,700건. 2020년 7월 이후로 최다다. 급매물 소진의 매수세 위축. 거래 소강 상태다.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그리고 급매들이 소모되면서 이제 급매들을 걷어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걷어들이니까 이제 가격들이 상승하겠죠.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들은 금리가 여전히 높고 역전세난 확산 우려 등으로 급매물 외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좀 부정적이에요. 그쵸? 상승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자, 이 기사에는 매물이 최대수로 나와서 공급 과잉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었다라는 기사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기사를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꾸준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사는 대부분들이 보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보고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에 올랐대, 얼마 올랐대 이러신 거는 정말 엄청 나중에 들으신 정보예요. 그런 걸 듣고 투자에 나서시면 이미 늦을 만큼 늦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경제 기사는 꾸준히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상승 기사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미분양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주택 미분양 3개월째 감소, 악성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나온 5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적으로 전월 대비 매매 거래량이 회복세다. 이거는 딱 입구에서부터 봐도 뭔가 회복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아파트 매매 거래가 3,700여 건이다. 근데 이게 저희는 지금 많은지 적은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분양 물량 자체는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을 뛰어넘은 수준인데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감소한다더니 갑자기 또 증가한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미분양 물량은 작년 4월 이후 올해 3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월째 줄고 있다. 아직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감소세가 생겼다. 줄어드는 경향이 조금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줄고 있다. 미분양은 주택 시장과 관련이 있는 통계이긴 합니다.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락기에는 미분양이 증가한다. 맞느냐? 맞습니다. 이건 정확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상승을 할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갈 건가? 그럼 상승기에는 미분양이 감소하느냐?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반대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기사는 분양이 잘 되고 미분양이 감소가 하면 상승기로 들어서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미분양이 감소하면 상승하느냐는 아닙니다. 공급량에 따라 다르고 수요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가시면 조금 아실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미분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감소하는 경향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상승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분위기는 생겼다. 그렇구나. 다른 기사가 또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 전국이요. 지금 서울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국이 14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센 기사예요. 그쵸? 서울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상승세. 상승한 지 좀 됐죠. 그리고 이 기사가 아셔야겠지만 제가 이걸 올린 지 좀 됐습니다. 2월 31일 일주일 전 기사예요. 수도권 전세값 17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 전세가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 어떤 경향이 나타날 수 있냐면 갭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갭투자, 즉 투자자들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값이 지금 현재 너무 하락돼 있죠.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하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 투자하기 어려워요. 다주택자라던가 지금 금리도 많이 높고요. 어려운데 그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가 있죠. 갭 투자. 갭 투자는 전세금보다 높은 가격을 그 가격만 지불하고 들어갑니다. 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일으키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럼 정말 바닥이 찍혔는가?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이 기사에서는 바닥이 찍혔는가? 그럼 이제 올라갈 것인가? 바닥이 찍혔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처럼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사만 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3개째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락과 관련된 기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상승과 비상승 같은 느낌의 기사를 2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로 하락 전망이 대폭 줄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결국 기사였습니다. 팩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기사예요. 이런 느낌이 현장에서 생겼다. 그리고 사람들 조사 과정이 약간 이랬다. 부동산 기사를 3개째 봤는데 더 아리송해졌습니다. 그쵸? 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사만 믿고 아니면 누군가의 카더라 통신, 누군가의 유튜브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요. 제 위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여기 위에 있는 글씨. 어차피 제 라이브에서도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내용을 듣고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유튜브를 볼 때나 같은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죠. 우리는 어떤 거를 믿어야 하고 대체 어떤 걸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래야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게 상승 열차를 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아야 그래도 남들이 돈을 버는 만큼은 똑같이 벌겠죠. 그쵸? 그래야 제가 손해를 안 보겠죠. 바로 아래 정답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모두 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말 모호한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결과론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과거의 자료들입니다. 그쵸? 과거가 이래서 이렇게 올라갔거나 이래서 이렇게 내려갔거나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우리가 투자에 나서는데, 과거와 똑같은, 모든 게 똑같은 조건인 시장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거에 IMF라는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경제 상황이라던가 현재 뭐 금리, 그리고 미국, 중국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현재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표예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경제가 탄탄해졌고요.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예 안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 오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내용이 우리는 지금 현재 학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IMF 때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강남에 집을 사고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모르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패닉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 막 금리가 20% 30% 올라가니까, 그때 경매 시장에 저는 없었지만 저는 어릴 때 얘기니까 저도 과거의 내용들을 학습한 내용으로는, 그때는 채권자들이 경매 시장에 앉아 있었대요. 누가 사려고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 이번엔 낙찰되나 하고 앉아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은행들도 막 파산하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왜 안 그러느냐? 그게 학습된 거죠. 그때 정말 현금 부자들 있었겠죠. 지금도 있겠지만 현재 현금 부자들이 막 기업들을 사고 건물들을 사고 아주 헐값에 사왔습니다. 그랬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한 부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한 상태에서 현재 비슷한 조건이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시장이 된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조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상승이 똑같은 조건이 왔어도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좀 어려운 얘기죠. 저도 이렇게 딱 정확히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엄청나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한 사유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부자 됐죠. 다 부자 될 수 있으면 부자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라는 단어가 사라졌을 거예요. 아예 다 돈 버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습득하시고 그런 능력을 갖추시고 정보들을 미리 습득하신다면 남들보다 수십 년 빨리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이렇게 같은 시기더라도 과거와 같은 경제 지표의 수준이더라도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졌고 경제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하신 다음에 모두 참고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엔 이게 투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하실 때 상승을 할 확률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하락을 할 확률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쓴 그 전자책을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려운 조건 아닙니다. 뭐 글 쓰는 거 한 2개 정도 하시면 제가 전자책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는 사람은 시세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 시세조사를 필사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세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물건 분석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문구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참고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리스크를 예측하시고요. 그 리스크를 내가 만약에 그 리스크가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실패가 없어요. 만약이라는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에도 미래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예측하시고요. 그 예측한 경우의 수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가셔야 해요. 그 능력을 키워가시는 능력이 돈을 버시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가 이게 맞는지 그리고 틀린지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 이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판단하는 능력은 제가 사실 이미 알려드렸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이미. 근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결국 결과론적이에요. 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들의 투자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죠. 500명 달성으로. 현재 1000명이 넘어섰는데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쭤보셨던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 2분 정도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떨까요? 절대로 저는 예측을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승과 하락 기사를 모두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제가 라이브 하는 방송에서 아니면 제 카페에 올려드리는 이 글이라도 참고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도 절대로 모두 다 믿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만 예측하시고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만 세우셔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상승을 할 경우일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하락을 할 경우의 수에는 이 정도까지는 싸게 사면 내가 방어가 가능하겠구나. 결국엔 싸게 사는 게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상승하겠지라고 지금 시세대로 사버리는 순간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참고하는 자료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미 공개해 드렸다.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데이터를 내가 직접 분석해서 남들이 올려놓은 언론, 기사 혹은 유튜브 내용을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 내용을 판단해 보시는 내용을 어렵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KB 통계라는 KB는 대부분 들어보셨죠? KB부동산. KB부동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때 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집의 가격을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공신력 있는 자료죠. 그 자료를 매주마다 지역별로 통계 자료를 내서 가격이 이 정도 됐다, 저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KB 부동산 홈페이지 방법은 정확한 방법은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KB 부동산에 들어가셔서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막대기 3개 메뉴 있습니다. 막대기 3개 메뉴에서 데이터 KB 통계 버튼 누르시고 주간 통계 누르시면은 매 주별로 통계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셔서 실행해 주시면요.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 자료를요, 모든 걸 분석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도까지만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매매 증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매매 증감 탭을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와요. 색깔로 일단 1차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서울 쪽 한번 볼게요. 서울 쪽이랑 제가 인천 사람이라서 인천 쪽을 한번 봐볼게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좀 해서요. 서울 전국 데이터를 봤을 때는 파란색이 하락이고요. 붉은색 계열, 노란색에서 더 붉어질수록 상승입니다. 일단 1차로 그렇게 판단을 먼저 해보세요. 파란색에서 많이 거쳤죠. 이제 하얀색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하얀색으로 많이 돌아섰고 서울특별시도 숫자가 마이너스는 당연히 하락이겠죠. 마이너스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하락을 거의 멈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긴 하네요. 아까 봤던 기사 내용이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구나. 서울에서 강북 쪽은 강북구 제가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강서구 쪽에 재개발 매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 쪽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진한 파란색에서 옅어지다가 살짝 멈췄었어요. 그쵸? 2023년에 3월 말에서 4월쯤에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다시 하락세에서 다시 하락세를 타다가 그리고 하락세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0.09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다. 하락을 멈추진 않았다. 조금씩이라도 하락은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색깔로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숫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0에서 플러스 숫자로 가면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상승으로 돌아선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강남 쪽은 상승한 지 좀 됐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왼쪽에 나와 있죠. 날짜 그리고 강남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선 이어서 보시면 되는 건데 23년 초 그리고 22년 중순부터 하락을 시작했죠. 22년 중순부터 23년 초까지는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남구도. 네, 22년 2월부터 조금씩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하락이 끝났느냐? 23년 5월 8일에 마이너스 0.05를 끝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6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요. 여기 라인을 보시면 짙은 파란색에서 파란색 색깔이 거치고 아직 마이너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데이터들로 쭉 가다가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0.05를 끝으로 플러스 데이터로 상승을 한 겁니다. 플러스 데이터가 상승했다는 것은 매매가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게 23년 5월 15일이었고요. 23년 5월 15일부터 상승세, 아주 약하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엄청 강한 건 아닙니다. 약하긴 하지만 상승세로 도란은 섰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른 지역들은 아직은 완전한 상승은 아닌 지역들이 많다. 그래도 상승으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좀 비싼 동네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대부분. 송파구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으로 돌아섰죠. 마이너스에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양천구는 지금 거의 큰 변화가 없네요. 약간 멈췄다. 정말 바닥을 찍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분석하시면서 서울 지역이랑 수도권 지역까지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꼭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특성이에요. 상승을 시작할 때는요, 서울의 중심지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요. 하락을 할 때는요, 외곽 지역으로 그 퍼져나왔던 상승세가 외곽 끝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옵니다. 이런 특성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강남이 망하지 않는 이상이요. 서울이 망하지 않는 이상이요. 이걸 꼭 아시고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그래서 서울 지역들이 왜 다들 올라가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하면 서울에서 시작돼서 외곽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무슨 신호입니까? 정말 이제 수도권까지 다 퍼져나갔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퍼져나가면서 이어졌다. 이러면 정말 상승으로 전환 신호입니다. 그때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시고 남들보다 늦지 않게 탑승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상승 열차에 탑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본인 지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천 본다고 했죠. 서울 지역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정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돼요. 현장에 나가서 요즘 분위기 어떤지 여쭤보세요. 방법은 제 유튜브에 많으니까 제가 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녹음한 파일도 올려놨었고요.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인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천에서도 파란 데이터에서 대부분 지역들이 거쳐갔고요. 하락이 조금씩은 멈춰가고는 있다. 이번 주에는 상승으로 아니면 0 데이터로 0의 숫자에 거의 다가온 지역들이 많네요. 인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 분위기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상승으로 정말 전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1차적으로 분석해 보시고요. 본인 지역이라던가 본인이 관심 있는 곳들을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현장 가서 현장 분위기까지 재차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해지니까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매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매주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것도 과거의 데이터긴 하지만 이걸 직접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아파트 전문가들이라던가 아니면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만 체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체크해 보신다면 적어도 그분들 속도에 맞춰서는 상승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언제 듣느냐, 이렇게 투자자들이 분석하고 미리 탑승했다가 내릴 때쯤에 들어요. 올랐다라고 막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에 이것저것 많이 올려놨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셨던 분은 가입하셔서 제가 직접 쓴 전자책도 받아가시고요. 아직 선착순으로 배포 중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도 신청하시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는 제가 직접 만든 서류들도 있고요. 제가 직접 사용했던 서류들,
이 전기 변경 신청서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던 물건지에 전기 미납이 돼서 전기 계량기가 끊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황하시겠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기 변경 신청서 제가 올려둔 서류 작성하셔가지고 팩스 한 통 보내면 공짜로 설치해 줍니다.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해 가시고 그게 곧 본인의 능력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천천히 연습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시고 연습해 가시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